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상법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OT 수업을 했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T에 오지 못했던 분들은 OT 자료를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보시고 오늘도 개략적인 좀 설명을 하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이제 상법, 저랑 같이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이 또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강의 자료하고 상법전을, 저기, 우리 LMS, 이 클래스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받으시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석은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자동으로 체크되니까, 늦지 않고 듣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강의 자료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강의 구성은 그렇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제, OT 수업을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기업의 주체인 상인, 이 상인에 대한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상업 사용인, 이 상업 사용인은 이 경영 보조자로서 기업의 주체, 상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영업상 명칭인 상호를 공부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름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상호를 빌려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기업의 공시로서 상업 등기와 상업 장부가 있습니다. 이 공시란 말은 공적인 장부로 널리 알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업 등기와 상업 정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이전 방식, 영업 양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양도는 기업을 한번 팔아보는 거야. 알았죠? 자, 그리고 7주 차에는 이 상법입니다. 이 상행위의 일반에 대해서 우리 상법이 있는데 이 상법에 그 일반법이 민법이 있습니다. 그냥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이 회사와 회사의 관계가 아니라 그 민법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 민법에 있는 내용들을 좀 알아야지만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이 사법이란 말은 이 개인사입니다. 개인, 사사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알아서 법을 해라.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 개입하지 않아요. 이걸 사법이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사적 자치라 합니다. 사적 자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법 중에서도 일반법을 민법이라 하고 여기에 특별법을 상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있을 때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충돌이 생겼을 때는 특별법이 먼저 한다. 그럼 국법하고 신법이 있을 때는 우리가 신법을 우선 하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특수한 계약, 상호계산, 운명조합, 조합이 있습니다. 이런 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상사 매매, 상인 간의 매매, 보조 상인이 있습니다. 이제 보조 상인이란 말은, 이 상인인데, 여기 상인인데, 이 상인들을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보조자하고, 여기 보조 상인은 달라요. 얘들은 상인인데, 보조 상인에 대리 상인, 중개 상인, 위탁 매매 상인,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운송업, 물건을 나르고, 여객을 나르고. 그리고 이제 육아증권 같은 게 있습니다. 화물상황증,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공중적계급 창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종, 새로운 상행위가 일어날 수 있겠죠. 장사의 유형도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리스, 빌려주고 시설, 운용 리스 같은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맹업, 프랜차이즈, 채권, 네이버. 지금 웨이브온 거죠. 이제 위에서 우리 신용카드 사용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상법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법학과에서는 상법 총론이라 해요. 그래서 상법 총칙하고 상행위를 배운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6주차까지가 이제 상법 총칙의 내용이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상행위, 그 장사의 유형들을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법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 이 상법 총칙, 상법 총칙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상인, 상업사용인, 상호, 상호등기, 상업장부, 영업양도.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 바로, 그렇죠. 상법 총칙이 되고, 그다음에 상행위가 나오죠. 일반 원칙부터 이제 특수한 계약도 나오고, 상사매매, 그다음에 이제 대리상, 중개상, 위탁매매상, 물건 운송, 여객 운송, 화물상 한지. 그다음에 공동적격업, 창고, 신종상행위, 리스, 프랜차이즈, 그다음에 가맹. 가맹업을 프랜차이즈를 합니다. 그다음에 채권 매입업을 팩토링을 하죠.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회사, 기업법입니다. 오늘 2학기 때 보면. 여러분 이제 보험, 해상, 항공은 배우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어음수표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음수표법, 어음법수표법이 우리가 어음수표법인데 기존에 여러분들 뭐 공인회계사 시험 보면 요거 이렇게 봤었는데 이게 이제 폐지가 됐어요. 이제 폐지되고 어음수표법이 이제 폐지가 되고 CPA에 뭐가 이제 들어왔냐면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CPA를 만약에 준비하신다. 그러면 이제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이렇게 공부하고 그다음에 외부감사법, 공인회사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제가 이제 강의는 이제 여기 기업법에서 회사와 이제 요거까지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번 학기부터 이제 새로운 교재로 제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교재 출간이 늦어가지고 이제 다음 학기부터 이제 이 기업법부터는 이제 교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제 강의 자료가 이게 지금 이제 교재의 원고입니다. 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함부로 이제 복사하거나 나눠주면 안 됩니다. 아시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법 총칙과 상행위를 배우고 2학기 때는 회사법과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 회계사를 이제 준비한다 그러면 이제 저랑 1년 동안 하면 이 기업법은 다 이제 마스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가 세무사를 공부한다. 그럼 2학기 때 이 기업법 이제 이 세무사는 이제 그 회사법만 이제 여러분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회사법만. 그래서 세무사나 이제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고 내가 혹시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본다 그러면 요거 보는 겁니다. 보는 거요. 예. 이렇게. 내가 법무사를 공부하더라도, 이걸 다 보는, CPA는, 이렇게, 그 다음에 세무사는 요거만 보는. 그래서 이 과목이 아마, 여러분 이제 자격증 시험에서 상당히 효자 과목이에요. 효자 과목이고, 여러분에게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혹시 자격증을 준비하시면. 그럼 자격증을 준비하지 않는 분들도, 당연히 이런 걸 알고 사회생활 하시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보시면 상법 총칙은 우리 아까 기업의 주체인, 기업의 주체인 상인을 배워요. 우리 상인을 영업주의로 말해요. 그러니까 조문에서 상인 또는 영업주의로 말씀은 같은 말이다. 기업의 주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법 총칙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을까? 어, 반드시 안 지켜도 되는 게 있어. 그걸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상법 총칙은 바로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주체 상인 영업주에 관한 내용들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상인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상인이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상인이 안 되지만 상인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의제 상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람인, 자연인, 우리 자연인, 법 밖에서 사람을 자연인을 그래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그런 자연인이 아니고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 알았지? 예,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도 우리가 법인이라 그러죠. 유식하게. 법에 의해서 인정된 단체를 우리가 법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업도 혼자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업주를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은행은 상인일까요? 법인 상인이지. 백화점도 상인이지. 삼성, LG, 현대 등등 상인이야.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얘들은 전부 다 뭐야? 회사, 법인들이잖아. 회사나 법인들이고. 그럼 개인 상인이 있을까? 뭐 가게 하시는 분들. 뭐 슈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뭐야? 개인 상인이다. 개인 상인. 이해되셨죠? 네.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다 백화점이 됐을 때 모든 은행의 그 백화점, 그 법인 단체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속된 사람들이 하죠. 그 사람들 중에서 은행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KB은행이다, 신한은행이다, 뭐 서울에 본점이 있고 지방에 지점이 있죠. 부산에도 있고 광주에 있고 대전, 대구에 있고 다 있잖아. 그럼 그 지점장들, 이 사람들은 상인을 위해서 서포트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바로 은행의 지점장, 그다음에 백화점의 본부장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업의 경영 보조자, 상업 사용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 사용인은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지배인, 지배인. 아, 뭐 총 지배인 불러? 이렇게 하잖아. 호텔. 그 지배인이 지배권이 있어야 돼. 지배권 나중에 합니다. 국보사 이렇게 하면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 예를 들어서 은행이면 뭐야? 뭐 과장 뭐 이렇게 계장 정도 되겠죠? 물판사,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점원들이에요. 백화점으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상인을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 경영의 보조자, 유식한 말로 뭐라 하냐? 상업 사용인. 기업의 주체 누구를 한다? 예, 상인. 얘는 상업 사용인. 알았죠? 예. 너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너 기업의 이름이 뭐냐? 이걸 우리가 상호라. 상호는 또 상표와 구별되죠? 상표와. 그러면 상표는 뭐야? 휴대폰. 휴대폰에 이게 어떨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갤럭시 쓰면 삼성 거죠? 그러면 상호는 뭐야? 삼성이지, 상표는 갤럭시였다. 알았죠? 예. 애플사, 회사 이름이고, 아이폰. 아이폰은 뭐야? 그렇지. 상표가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예. 기업의 공시, 상업 등기를 합니다. 공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널리 알릴 것인가. 이걸 공시. 상업 정도도 있고, 기업을 이전합니다. 팔아먹습니다. 이거 영업이 양도를 한다. 영업을 양도한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일단 이 총칙에 관한 내용들은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이 상인, 상업사회, 상업 등 영업 양도. 그다음에 이제 상행위의 일반론 배우죠. 이 개별 상행 이야기. 알았지? 근데 상행위의 일반론에서 그 내용까지 배운다. 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까지 이거 마칠 거예요. 이해됐죠? 네. 아, 그렇게 보시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제가 5주차 여러분에게 가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럼 상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아, 이제 수업을 보면 이제 이 사례가 나와요. 사례. 그래서 이제 상법의 적용 범위하고 상인성이 나오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을 좀, 이론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또 상사 매매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상사 매매. 그래서 이제 이 상사 매매란 말은 상인과 상인 간의 매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하고 비상인, 상인이 아닌 사람은 상사 매매가 아니라 민법의 매매를 적용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상인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사례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론을 마치고 그다음에 상사 매매를 할 때 같이 연결을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렇게 보시고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상인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실질적 간역. 자, 실질적으로 상인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기업의 인적 조직으로서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자다.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자. 기업의 활동을 촉진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 이익을 분배해주고 이렇게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실질적 관점이라고 보고 형식적 관점이란 말은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뭐 기업에서 뭘 사고 발생하면 나의 권리가 있고 책임도 부담하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이 권리와 의무의 기속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책임과 의무 또는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갖느냐? 상인이 갖는다. 이게 상인이다. 이게 상인이 뭐야 했을 때 상인은 권리도 갖고 의무도 부담한다. 이게 형식적 관점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활동을 해서 먹고 돈을 버는 관점이다. 이렇게 봤을 때가 바로 실질적 관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 관점은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고 형식적 관점은 권리와 의무의 계속 주체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상법의 입장에서 보시면 우리 상법에서 당연상인이 있고 우리 상법에서는 어떤 입장인가? 뭐 실질적인가, 형식적인가, 뭐 이런 것도 따지겠지만 우리 상법에서는 이 상인의 개념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냐 이걸 보는 겁니다. 당연상인, 당연히 상인이다. 그럼 의제상인, 의제란 말은 상인으로 간주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갔는데 포탄에 손이 맞춰서 손이 떨어져 나왔어. 그럼 손이 없어. 그럼 손과 비슷한 걸 좀 끼워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뭐라 그래? 의수, 의족,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걔는 뭐야? 몸에 붙어 있는 한, 걔는 뭐야? 물건이 아니라 신체 일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 이제 몸에서 분리해서 띄워놓으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제 물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의족, 의수처럼 상인도 그렇게 상인으로 봐준다. 아, 이렇게 상인을 나누구나. 그 다음에 소상인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그래서 우리 상법에서는 당연상인, 회계상인, 소상인. 이 자본금 1,000만 원 미만인 상인을 소상인이라고 있어요. 기업의 형태를 기준으로 개인 기업의 상인, 즉 개인 기업의 상인은 뭐야? 이 자연인도 포함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동 기업의 상인은 뭐야? 우리 개인 기업보다가 크잖아. 그럼 혼자 사업하는 게 규모가 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자본을 합쳐서 하는 게 나아요. 여러 사람이 자본을 합친 게 낫지. 그게 뭐야? 주식회사야. 크잖아. 그렇게 규율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우리 상법에서는 이제 이 실질적 관념에 의해서 어떤 결론을 했냐? 당연상인이 나오고 의제상인이 나오고 소상인이 나오고 그리고 개인상인가 법인상인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상법 적용 기준에 관해서 입법주의가 있어. 그래서 입법주의란 말은 입법주의 어떤 법의 형식을 빌려서 법을 만들었냐, 즉 입법예약. 즉 이 말은 뭐냐면 비교법적 고찰이야. 비교법적. 자, A 나라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법을 만들고 B라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아. 그럼 다 같이 와서 우리는 혼합해서 혼용해서 쓸 수 있냐? 아니면 우리는 이쪽을 따를 것인가? 이쪽을 따를 것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럼 법을 적용 만들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이 뭐냐? 그 적용의 법리가 뭐냐? 입법주의다. 그걸 바로 우리가 입법례라 한다. 비교법적 고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상인주의가 있고 상행위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닭이 계란을 넣죠. 또 알에서 계란이 나왔죠. 어떤 게 먼저 같아요? 이건 뭐 친도좀 알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여기 보시면 상인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장사하는 유형을 먼저 만들까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맨날 시장에 가서 뭘 팔아요. 대신 중개도 해주고, 뭐 재워주고, 숙박도 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상인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해서 법을 만들 것인가. 이랬지? 아니면 이렇게 쭉 관찰을 하는데 상행위를 어떻게 해요? 먼저 정해요. 상행위. 그러니까 뭐 상인과 상인 간에 서로 사고 팔고 또는 뭐 식당도 하고 그다음에 여관도 하고 그런 행위에 의해서 그걸 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업이 있는데 이걸 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네? 그이 사람을 우리가 상인을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입법을 할 것인가? 상인의 개념을 정하고 그 상인이 하는 장사하는 유형을 상행위로 법에 정할 것인가? 아니면 먼저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상행위를 만들어 놓고 이걸 누가 하냐 이렇게 봤을 때 요거 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 그 사람으로 상행위를 볼 것인가? 그래서 이게 바로 상법 적용 기준을 만드는 입법주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인주의예요, 상인주의. 자, 이렇게 개념 보시면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해요. 아, 상인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상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형태를 쭉 보니까, 상인이 이런 행위를 하네? 파네? 상인이 여관을 하네? 상인이 식당을 하네? 그럼 이걸 상행이라고 해. 상인이 물건을 나르네? 이거 그러면 상행위를 해. 그렇게 해서 그가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게 바로 상인주의예요. 그럼 보세요. 상인주의는 그 사람만 하고, 다 상인을 먼저 정했죠? 그래서 그건 주관주의예요. 주관주의. 그 사람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식주의. 그 사람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법에서도 제5조에서 이걸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조 의제상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인주의의 형태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행위주의는 상행위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으로 본다. 그거 보니까 맨날 뭐 재워주고 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럼 이 사람은 확실히 상인이라는 걸 딱 머릿속에 와. 알았지? 예. 누가 상인인지 뭐 어떤 개념의 상인인지 모르고 그 사람을 상인으로 정하는 것보다도 장사하는 유형을 정해놨는데 그 유형을 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 이 사람이 상인이다. 그럼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상인이라고 더 빨리 판단할 수 있어 없어? 더 빨리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런 입법주의가 바로 상행위주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객관주의고 실질주의야. 실용적으로 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인주의에 입각해서 상법을 만들어가지고 적용하는 입법주의가 있고 이렇게 상행위주의에 의해서 입법에서 법을 만드는 주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걸 이제 이런 입법주의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당연 상인 제도를 당연히 상인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요거 상행위주의의 성질을 가지고 와서 입법을 했다.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여기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상행위를 한다. 그가 하는 행위를. 그럼 5조에 의제상인도 있고, 그럼 법 5조란 말은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 다음, 이제 상행위를 정하고 그 상행위를 하는 사람을 상인으로 보겠다. 상인으로 보겠다. 그래서 그 상인을 어떻게 해요? 당연 상인으로 보겠다. 우리는 이런 입법주의도 칙하고 이런 입법주의도 칙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충주의예요. 우리나라는 이 4조와 5조 이것만 쓰기에는 좀 모호하고 이것만 쓰기도 모호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도 쓰고 있는 절충주의로 가고 있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상법 적용에 기준한 입법주의에서는 우리는 절충주의다. 그래서 당연 상인을 채택하고 있는 상행위주의도 우리는 선택하고 있고 또 제5조에 나와 있는 의제상인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네. 이해되셨죠?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상인의 종류를 공부할 거예요. 상인의 종류. 네. 자, 그래서 이제 상인의 종류를 보시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상인의 종류에는 이제 먼저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당연상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 아까, 여기 상행위주의에서, 나온 입법주의다. 아까 말씀드렸죠. 의제상인은 형식주의 맞고 주관주의 상인주의에서 나온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당연상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지상인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상인이 끝나면 아까 우리 소상인이 있죠? 아까 왜 소상인? 우리 여기 올라오시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상법에서 상인의 개념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당연상인, 의제상인, 소상인. 그죠? 그다음에 요 사람들이 그럼 여기가 상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꼭 기억합니다. 이게 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 상인이 사람일까요? 회사일까요? 사람도 되고 회사도 되고 여기 의계 상인도 사람도 되고 뭐 회사도 되고 소상인의 이는요. 이거는 회사가 아니라 오로지 자연인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런 개념을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상인의 자격을 취득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국가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알았죠? 예, 이게 국가시험이 아니라 자격증 시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영업 능력, 이런 것들을 배우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업은요, 한 주차 수업이 이 25분, 25분, 25분 이렇게 강의가 3개가 업로드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아, 그쵸. 1교시, 2교시, 3교시 우리 3시간짜리인데 이 영상은 25분씩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녹화 강의는 우리 이제 그 오프라인 수업과 달리 이 1시간 인정이 25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25분짜리 수업이 어떻게 해요? 이제 3개씩 올라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자, 그래요. 25분 좀 됐으니까 좀 브레이크 하고 나머지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